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 위쪽에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헬프까지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메뉴 아래쪽으로는 옵션 바가 나옵니다. 이 옵션 바의 내용은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자신이 앞으로 사용할 툴을 클릭을 해주면 그 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옵션 바의 내용은 자동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툴을 클릭을 해주면 그 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화면의 왼쪽에 있는 이 툴바가 보이실 거고,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일단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에서 맞춰놓고 원하시는 색상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있는 이 두 개의 아이콘 부분은 앞쪽에 있는 거는 표준 편집 모드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거는 퀵 마스크 모드. 그러니까 이 모드 부분은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고 나서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모드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3개의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여기는 화면의 편집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지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와 레이어 전체를 모두 다 이미지 레디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점프 메뉴가 있는 곳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레디 프로그램에도 보면 툴바의 맨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레디에서 작업하던 것을 포토샵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점프 메뉴가 있거든요. 그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 레디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팔레트들은 지금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팔레트에 관련된 거는 메뉴 윈도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팔레트들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시 클릭을 해서 체크해 주시면은 팔레트의 목록이 보이게 되겠죠. 물론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팔레트의 위치는 팔레트 이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최대화 시켜서 보실 수도 있고, 최소화 시켜서 일단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가려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 팔레트를 닫고 싶으실 경우에는 X표를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고요. 내비게이터 팔레트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지고 가서 인포랑 옆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포토샵에서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메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맨 첫 번째 New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단축키는 Ctrl N이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대화 상자 맨 위쪽에 지금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Untitled-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Name 옆에 테스트 1이라고 주겠습니다. 프리셋은 일단 커스텀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아래쪽에 자신이 작업할 화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로값과 세로값을 줄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가 보이는데요. 일단 옆에 보시면 단위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피카스, 컬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밀리미터라든지 픽셀 단위를 가장 많이 써주겠죠. 일단 여기 가로, 세로 단위를 모두 픽셀로 맞춰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어떠한 걸로 맞춰도 관계없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미지의 크기 같은 걸 표현을 할 때 가로, 세로 몇 픽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위를 도큐먼트의 사이즈도 맞춰주시는 게 가늠하시기가 더 편하겠죠. 가로, 세로의 단위를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써줘야 될 텐데요. 도큐멘트의 가로값과 세로값을 각각 가로는 500픽셀을 줄 거고 세로는 40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단위가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픽셀 퍼 인치와 픽셀 퍼 센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픽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점, 가장 작은 점을 말하는 건데
픽셀 퍼 인치라는 건 1인치의 길이에 1인치라는 길이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줄 것인지, 아래쪽에 있는 픽셀 퍼 센치는 1cm라는 그 길이 안에 몇 개의 픽셀, 그러니까 점을 넣어서 표현을 해줄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72 픽셀 퍼 인치라고 맞췄을 경우와 72 픽셀 퍼 센치라고 맞췄을 경우에 해상도의 차이는 픽셀 퍼 센치, 그러니까 72 픽셀 퍼 센치로 맞아준 것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는 같은데 우리 1cm보다는 1인치의 길이가 더 긴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긴 공간에 점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작은 공간에 같은 개수의 점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더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앞에 수치가 같을 경우에 픽셀 퍼 인치보다는 픽셀 퍼 센치가 훨씬 해상도가 높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미지가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래픽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픽셀 퍼 인치로 맞춰놓고 작업을 합니다. 픽셀 퍼 센치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지의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미지의 정보도 많아지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도 거의 2배 정도 커지게 된다는 건 유념을 해두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해상도를 그렇게 높게 잡으실 필요 없고 그냥 디폴트 값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모니터상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 화면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는 기본값인 72 픽셀 퍼 인치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실 경우에는 150 픽셀 퍼 인치 이런 식으로 수치를 약간 더 올려주실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작업한 이 이미지를 인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 책을 만든다든지 잡지를 만든다라든지, 인쇄, 최종 결과물이 인쇄물로 나와야 할 경우에는 이 해상도를 보통 한 300 정도로 잡아주시면 적당하고요. 우리는 인쇄 목적이 아니고 그냥 화면상에서 볼 거기 때문에 기본값인 72 픽셀 퍼 인치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컬러 모드가 있는데요. 컬러 모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RGB 모드하고 CMYK 모드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우리는 RGB 모드 컬러로 맞춰 놓을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트랜스페어런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화이트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해상도 모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맞춰주시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온 지금 이 도큐멘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도큐멘트의 가로 길이가 500픽셀이 될 거고 세로 길이는 400픽셀이 되는 거겠죠. 네임 옆에 써줬던 테스트 1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금 66.7%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에서 요만큼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작업한 이미지를 실제 사이즈인 100%로 보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줌 툴, 그러니까 돋보기 모양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00%에서 실제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도큐멘트가 작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생겼죠. 늘려서 화면 영역을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스크롤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도 지금 퍼센트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경우에는 여기 축소하고 싶은 수치만큼 수치를 써주시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화면 창에 보시면 안쪽은 하얀색이 있고 사이드 네 면으로는 회색이 차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이 하얀색 도큐멘트 영역 안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놓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어라는 팔레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레이어에 관련된 개념인데요. 지금 일단 레이어에 보시면은 한 개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는 건 자동으로 한 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 앞쪽에 보면은 하얀색이 지금 채워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우리가 작업할 영역이 흰색으로, 좀 전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화이트로 맞춰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큐멘트의 색상이 흰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대로 놓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6개의 아이콘 중에서 5번째 있는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백그라운드 위쪽으로 레이어 1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라는 원리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각기 다른 오브젝트를 집어넣어 놓고 레이어의 순서를 조절한다라든지 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겹쳐지는 순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오브젝트에 다른 그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레이어를 따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관리하기가 편하시죠. 그럼 일단 그 뉴 레이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 1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그 바가 형성이 되면서 앞쪽에 이렇게 분 모양이 생기거든요. 현재 화면상에서는 지금 어디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어디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신이 작업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앞에 이렇게 분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만약 내가 이 1번 레이어에 노란색을 집어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색깔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일단 포그라운드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하시면 컬러 피커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컬러 피커에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일단 파란색 계열을 채워주고 싶으시면 파란색 부분을 스펙트럼에서 선택을 하고 또 그 파란색에 관련돼서 더 다양한 색깔이 화면의 왼쪽에 나오죠. 그럼 넓은 공간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색깔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백그라운드도 한번 바꿔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클릭을 해서 지금 흰색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맞춰보죠.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고요. 그럼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색깔이 각각 바뀌었거든요. 레이어 1번, 그러니까 1번 레이어에 제가 이 앞쪽에 있는 포그라운드 색깔을 채워볼게요. 메뉴 에디트에 가시면은 필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컨텐츠의 유지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등이 있는데 일단 포그라운드로 맞춰놓고 OK. 그러면 이렇게 그 첫 번째로 정해뒀던 포그라운드 색상이 들어가고요. 다시 제가 레이어를 만들게요. 그러면 레이어 2번이 생기죠. 이 2번 레이어에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에디트에서 필로 가셔서 유주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맞추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잡았던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2번 레이어에 가려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죠. 2번 레이어 앞쪽에 있는 눈을 가려주시면은 없어 사라지기 때문에 1번 레이어가 보이게 되죠. 1번 레이어도 보이지 않게 하시려면은 가려주시고요. 다시 1번 레이어를 보이게 해주시고 2번 레이어도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고 각각의 레이어에다 따로따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는 클릭을 하셔서 토글 키거든요. 그래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줬었는데 만약 가진 기본 색깔인 화이트와 블랙으로 맞추고 싶으실 경우에는 따로 클릭을 해서 컬러 피커를 꺼내실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폴트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어떤 색이었던 관계없이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2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주겠다고 하고 OK를 눌러주면 2번 레이어에 들어가 있던 보라색 대신에 검정색이 새롭게 다시 채워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레이어에 각 다른 색깔들을 집어넣어 줬고요. 색깔을 넣어 주실 때에 컬러 피커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해보시면 현재 지금 자신이 클릭한 색상의 정보가 그러니까 RGB의 값이 얼마인지 CMYK 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16진수 코드 값으로는 얼마인지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 지금 이 색깔의 정보가 16진수 코드 값을 보니까 224, 24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일단 이 빨간색을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빨간색을 채웠는데요. 여기를 빨간색을 제가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워줬거든요. 근데 채우고 보니까 이 색보단 좀 전에 사용했던 그 빨간색을 내가 다시 써주고 싶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컬러 피커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6주스 값은 현재 선택된 색깔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버리고 아까 우리 복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좀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빨간색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 전에 사용했던 색깔이 다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색상들을 다시 그 스워치 팔레트에 등록을 시켜 놓을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코드 값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내가 이런 빨간색을 썼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색깔을 뭐 일러스트에서도 내가 써주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 그러니까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뭐 스워치 팔레트를 같이 공용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포토샵에 스워치 팔레트에 등록을 시켰어도 일러스트에서는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의 색상 정보를 카피를 한 다음에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가서 색상 정보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색깔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